범죄를 하면 심리가 보인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권일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컨그레츄레이션. 네, 빨리 하시죠. 해피 벌스데이. 나 뭘? 영어 공부하시는 줄 알았어 나는. 갑자기 해피 벌스데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생일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 축하합니다. 그 두 분의 케미. 네. 대단하네. 또 축하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또 이러니까 또 오늘 하드하게 하기 좀 힘드네요. 네.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사실 몸을 다치셔가지고. 왜요? 허리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게 그 두 분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말 실수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 날이 있어.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섞여갖고 뭐 공사합니다 막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단어를 선택하는 거는 프로이드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무의식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튀어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연말에 우리 부부 동반 연말 모임을 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모두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이혼을 위하여 막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돼. 뭘 만도 안 돼.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잘 몰라.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이혼을 행복한 이혼이 뭐야? 그러면 내가 이혼이라 그랬어? 그렇지. 그런 거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지. 프로이트. 예? 행복한 이혼을 위하여. 네, 행복한 이혼을 위하여. 근데 나도 내가 모르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술을 한동안 절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지난주에 갔는데 병원에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가스가 많이 찼다는 거예요, 장에. 장에 가스 가스가. 찼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저녁에 이제 또 술을 한 잔 탁 먹고 네. 들어갔는데 이제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내가 싹 들어갔는데 네. 이 집사람 깨면 혼나니까. 어. 근데 이제 불을 안 켜고 있었어요. 근데 따그락따그락 하니까 이제 나왔어. 또 나와가지고 혼나게 생겼네.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또 가오 잡느라고 전등을 발을 쫙 뻗어서 탁 불을 켰지. 자, 무슨 소리야 이게? 합기도 3단. 아내가 딱 나와서 불은 꺼진 상태예요. 왜냐 네. 불 켜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나니까. 아내가 딱 나올 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발을 쫙 뻗어가지고 불을 딱 스위치를 켜고. 딱 눌러가지고 불을 딱 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쇼를 하네 막 그래서 네. 꺼봐? 그리고 쫙 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 병원 간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누르는데 갑자기 방구가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 야 앞에 이야기랑 이렇게 짜일 수 있습니다. 나왔어. 물리치료사가 저 뒤로 튕겨져 나갔죠. 허리는 아픈 게 얼마나 됐어요를 방구는 얼마나 됐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 짜임새 있습니다. 내가 한 3개월 됐다. 와, 어떻게 앞에 깔아놓은 게 뒤에 딱 나오네. 이거는 진짜 영화적 요소. 스릴러인데 이거 완전 진짜 영화가. 그랬지만 아파 죽겠어요. 지금 진짜 아파.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게 불을 탁탁 발로 그냥 켰다 켰다 했거든. 구성 좋다고 사람들 난립니다. 아니 지금. 이건 저도 인정입니다. 구성 거의 뭐 좋다고. 유주얼 서스펙트. 네. 와, 인정. 내가 오늘 얼차례 받을까봐 준비 좀 했지.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사실 나는 각각의 에피소드인 줄 알았어. 진짜. 나 이게 바람 잡는 거 아니야. 각각의 에피소드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한 점에서 딱 모이는데 이거야 웬걸 이거 완전 봉준호보다 더 디테일이 더 살아 있어. 곡선 거리령 같은 일이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인정입니다. 이건 인정이야. 이 정도로 짜오시면 저도 인정이에요. 저도 뭐 어떻게 이걸 반박을 해? 이건 너무 좋았습니다. 대단히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사건이 있는데요. 준비한 사건에 앞서서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그랬죠. 네, 그런데 그 편에 마침 또 권일용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궁금했던 부분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남편이 물놀이 갔다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두고 보험금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건데 이 아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거예요. 보험사에서 이 보험금을 안 준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냐?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들 어딨냐? 이거 빨리 좀 조사해서 빨리 언론에 밝혀야 된다. 언론에서. 그래서 제보한 건데 알고 봤더니
사건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 살인 혐의가 있는지가 의심된다는 거죠? 그 모든 정황이 네. 굉장한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보험 지급 만료 기간을 4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싹 지나가면 이제 보험금도 못 받는 시간에 발생을 급하긴 한 거예요. 급했구나. 그래서 상당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날 물놀이를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남자 사망한 이 사람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되었고 네. 특히나 거기 가서 이 사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 입구에 보면 발목 정도가 될 만큼의 그냥 물이 아주 얕고 발목이요? 발목 정도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얕아요. 그런데 거기 뛰어내렸다는 장소, 그 이제 그 폭포수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뛰어내리는 장소가 한 그러니까 4m 정도 거기서 있는데 이제 재미로 같이 간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이빙을 막 하고 이제 그런 네. 장소였나 봐요. 네. 그 장소에 딱 떨어지는 곳만이 깊어요. 아. 그러니까 입구에 이 사람은 계속 있었대.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몰랐고 두 번째 뛰어내린 것도 보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빛이 잘 안 보여. 예. 그런 거기 보니까 불빛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도 뛰어내려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누가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있는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타이에 의해서 뛰어내는 거지. 아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고 자기 처가 나는 내가 당신 안 뛰어내리면 내가 뛰어내릴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게.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을 했군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네. 보니까 정말 약간 좀 그, 샤이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 누가 처가 아니 남자가 남편. 굉장히 그 이 정이 많고 사이하고 특히나 이 그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짧게 지금 얘기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벌었던 이런 많은 돈들을 다 이 여성한테로 그냥 빚 갚는데 다 써버리고. 그 돈을 그래도 꽤 버는 직장인이었는데 빚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을 때 이제 계속해서 그 아내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내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 돈이. 그 돈들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같이 살지도 않았다면서요, 거의. 이제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유도 보니까 당신은 저쪽 그 회사 직장에 살고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살고 있고.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심지어는 그 남성분이 이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어도 아마 아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그걸 써 언제 있어요. 쓴 거예요, 그걸? 그 살아 있을 때. 뭐 네, 사고 나고 뭐 이럴 때도 그런 아니고. 일기나 그 자기 예. 메모들을 해놨는데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장소가 어찌됐건 계획을 수립했다면 정말 적절한 장소고 실제 뛰어내렸을 때 아무도 사실 구호 조치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호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이런 점들을 봐서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수사를 전개하는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런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근데 알고 만약에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그러니까 가정인데 예를 들면 앞에 한 세 사람 정도 한 두세 사람 정도가 뛰어내리는 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 나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살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느냐 행위를 뭔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부작위는 또 부작위 범죄로 지금 이게 이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네. 뭔가 상황을 만들고 네. 그 상황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구호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그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꾸며진 일이고 그 뛰게끔 하고 네. 그리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사망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이거는 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실 상당한 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게 쉽지가 그러면 이 이게 상호간에 예를 들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공범이라는 전제를 갖고 수사를 했을 때 그들의 뭐 포렌식을 해가지고 뭔가 공모한 정황이라도 나왔다면
상당한 그 이 정황 증거로서는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이거는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여성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경력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력이죠? 그런 어떤 이제 그 결혼을 그러니까 남자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뭐 어떤 그들의 재산을 자기 쪽으로 잘 유도해서 자기가 많이 쓰고 또 파산하면 헤어지고 뭐 이런 경력이 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그 이제 물놀이 갔을 때 이제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안에 내연남이 거기 와 있었어요.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와 있던 다른 여성분들은 그렇게 두 사람이 커플인 줄 알았대. 아, 그 내연남과 예. 이 여성이. 근데 거기 남편도 있었거든. 근데 남편이 뻔히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뭐 이렇게 불렀을 아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도 예.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나는 쉽게 그런 말하면 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내연남이 남편인 걸로 알고 만나던 사람들인데 네. 이 남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공교롭게. 그리고 그날 사망한 것이고 아, 그 슬프더라고. 굉장히 가슴 아프죠.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사실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이제 계획을 했다고 치고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범죄의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죄 변수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범죄 저지른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렇죠. 저도 맞아요. 그게 좀 굳이 그럴 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네. 아,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봐서 이 자료와 현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네. 제가 보는 의견은 음. 일부러 음.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자기가 활용하고 있다. 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 지금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모두가 자연스럽게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아. 그 상당한 자기 쪽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네. 그 지점이 지금 정현 씨 얘기한 지점이 네. 그게 이제 그 초창기 수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범행을 의도했으면 없을 때 해야 그렇겠죠. 되는데 예. 더 많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이 처의 편을 드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건 아예 기소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네, 지금까지는 기소를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유지할 때 직접 증거나 공모한 흔적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참 쉽지 않네요 이거. 네, 그 상을 치르는 동안 그 남성이 살았던 집에 이 여성과 여성의 내연남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빼가고 막 그런 게 CCTV에 잡혀 있어요. 왜 빼가? 그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취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런 범죄를 좀 저지른 흔적들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을 공모하는 것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왔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 여성과 또 다른 내연남이 범죄? 저질렀던 범죄가 밝혀질까 봐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컴퓨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어려워. 컴퓨터가 없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아,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느라고. 아, 이거 어려워. 아.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 사건을 그냥 마무리를 하죠 차라리. 네. 어떻게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안 나오던데. 안 나와. 그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여성분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교묘하게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돈을 뭐 생활비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좀 그렇지. 집에 보내야 된다. 우리 뭐, 집에 어머니가 누가 아프다. 아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돈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돈이 친구들한테 빚 갚는 통장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친구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 자기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아. 갚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남자는 처갓집에 돈을 보태준 건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자기가 그동안에 지고 있던 빚 갚는 거 그다음에 내연남하고의 어떤 이 통장 뭐 이런 것들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평생을 지고지순한 자기 순정을 바쳐서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한 어떤 그 기결을 하자면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교묘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용합니다. 특히 이 사망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을 우리 같은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정도 됐으면 중간에 멈췄어야지.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냉정하게 이거를 네. 헤어져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을 비난할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혹시 그루밍과 연결됩니까? 굉장히 많이 연결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런 교묘함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리적인 공격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현재 한 9년 전에 앞으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교묘한 상황을 이용한 살인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언제 했죠, 그거를? 그 9년 전에 제가 그거는- 예측을 해서 네. 그런 앞으로는 이제 증거가 없으면 정황을 얼마나 우리 법정에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죠. 10년 전에 예측한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혹시 예를 들면 그루밍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가해자들이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막 안 도와줄 때 막 되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너는 네. 우리 식구가 이렇게 되는데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 더 문제는 네. 그 다음 단계의 고수들은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스스로 가져. 상황들 쭉 만들어서 저 사람이 말을 못하는구나 아. 나한테까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해. 너무 좀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진짜 범죄로 인정도 안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말한 거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큰 사건들이 보면 네. 내가 지시하지 않았어, 지가 알아서 한 거야. 이런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조금 있었잖아요. 많죠. 네. 그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근데 이건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한 상황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교수님, 네, 참 네, 부적절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나누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네, 예, 답답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수사해서 네.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날 사실 현장까지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더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미제 사건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준비한 사건에서 잠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사건, 나는 저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목격하거나 내가 들었던 얘기가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서 사람들이 제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주변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언어적, 비언어적인 그런 것을 보거나 같이 어떤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목격하거나 들은 얘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제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수사팀에 전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퍼즐들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오늘 사건 준비한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실종됐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 고라니가 나는 차에 치여갖고 피자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피자국이 니네 아버지 사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단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사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갔던 내용들을 반드시 밝혀주는 것이 네. 힘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오랜만에 우리 권일영 교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를 저희가 함께 좀 감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나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저작권 해결됐다 그래서 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좀 전에 나 신기루 씨 먼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먹으로 친한 척 한다고 툭 쳤는데 내가 주먹이 아프더라고요.